윌리엄 왕자와 카에서린 왕세자비는 왕실이 몇 주 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방금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발표 방식이 실제 발표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찰스 왕세자의 암은 불치병입니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이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표현은 섬뜩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결론처럼 들립니다. 그는 병으로 죽는다는 뜻은 아니고 당장 내일 죽는다는 뜻도 아니지만 왕실에서는 더 이상 그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왕실이 고함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침묵 때문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왕실의 비공개 확인 소식이 전해진 지 5분 후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아무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발표를 했고, 그 방식은 사실상 왕실의 역학관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하셔서 상황 변화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정말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윌리엄 왕자는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는 문장을 응시하는 사람처럼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카에서린은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의 숨소리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그리고 그가 처음의 충격을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줄이 이어졌다. 이 고위 왕실 직무는 이제 긴급히 재검토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중요했다. 단순한 건강 상태 발표가 아니라 왕실의 일상적인 책임을 누가 짊어질지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윌리엄 왕자가 마지막 줄을 2번 읽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존기를 꽉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마치 그의 손가락조차 분노로는 이미 쓰인 내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것은 과장된 연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바꿀 소식을 접한 사람의 순수한 신체적 반응이었다. 찰스 왕세자는 확인서가 작성될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그의 부재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왕은 항상 이러한 결정의 중심이었고 최종 승인자였으며 모든 주요 궁궐 움직임을 좌우하는 존재였다. 이제 군주의 침묵은 궁궐 안에서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본긴도엔 경강 상태 보고서는 궁중 비공개 브리핑 이후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비공개 브리핑은 기본적으로 신뢰받는 의료 자문단이 공식 발표에 앞서 기밀 정보를 전달하는 통제된 회의입니다. 간단히 말해 의료 자문단은 왕실의 건강 문제가 공무에 영향을 미칠 때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조언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의사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한데 왕실 가족이 더 이상 소문이나 우려에 시달리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에게까지 전달될 만큼 심각한 공식 경고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응급처치였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자에 내리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제는 그 순간을 더욱 참혹하게 만들었다. 캐서린은 미래의 왕뿐 아니라 온 나라가 그 슬픔을 이해하기도 전에 필사적으로 숨기려 애쓰는 아들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녀는 그 말이 모든 화면, 모든 집, 모든 식탁에 되풀이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 뒤에 숨겨진 상처는 무엇보다 한 가족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은밀한 지시가 섬뜩할 정도로 빠르게 집안에 퍼져나갔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일절 금지. 공개적인 부인도 없었고 윌리엄 왕자가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어떤 왕실 부서에서도 비공식적인 언급도 없었다. 이러한 순서는 중요했는데 부주의한 한마디가 국민의 신뢰를 흔들 수 있고 거짓된 안심시키는 발언 하나가
비극을 은폐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왕실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했고 가족들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칼스 왕세자의 건강 상태는 그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최종 발표가 나오기 전 캐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어 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왕자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비극이 더 이상 한 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왕실 국민 그리고 왕관에 가장 가까이 있어 그 시험대에 오를 모든 사람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입에서 말이 나오자 그 비극은 더 이상 찰스 왕세자의 건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왕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그 발표는 각자의 마음에 각기 다른 울림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에게는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어른의 모습으로 돌아온 소리였습니다. 캐서린에게는 가족의 발밑이 흔들리는 동안 곁에 있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에게는 왕조차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가장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에게는 어떤 직함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외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마치 종이가 단어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발표문을 응시했습니다. 왕자는 더 이상 그저 아들로서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자로서, 즉 국왕이 더 이상 왕관을 쓸 수 없게 되면 왕관을 이어받을 다음 계승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찰스 왕세자의 건강 위기로 인해 미래가 갑자기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은 중요했다. 왕실에는 안정적인 누군가가 필요했고 미래의 왕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미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카에서리는 윌리엄 왕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공주는 누군가 그에게 이유를 묻기도 전에 그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녀는 의무와 슬픔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왕자가 대중 앞에서는 말을 고르지만 속으로는 가족에게만 털어놓을 고통을 숨기고 있을 때를 그녀는 알아챘다. 그녀의 침착함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가 무너지면 방 안 전체가 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찰스 왕세자는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왕세자는 의료 비서나 궁궐 보좌관 혹은 차가운 관료의 목소리가 아닌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가 직접 소식을 확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궁궐 보좌관이란 간단히 말해 왕실 업무와 개인적인 지시를 관리하는 신뢰받는 직원입니다. 그 선택은 중요했습니다. 국왕은 왕위 계승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인함을 원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움도 원했습니다. 카밀라는 따로 소식을 접했고 왕비는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직함은 주변에 퍼지는 외로움 앞에서 갑자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카밀라는 이전에도 찰스 왕 곁을 지키며 폭풍우를 헤쳐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소문도 아니었고 가족 간의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몸이 궁궐을 그 누구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위 보좌관이 조용히 찰스 왕의 책상에서 공식 일정 서류초를 주었습니다. 공식 석상 참석이란 왕족이 국민 앞에서 왕실을 대표하는 방문 및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중요했던 이유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공식 석상 참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책상 위에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카에서리는 그의 얼굴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카밀라는 문이 닫힌 후의 침묵을 듣고 예스 리듬이 깨졌음을 깨달았다.
그 발표는 이미 궁궐을 뒤흔들었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여전히 그 뒤에 숨겨져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카에서리는 그것을 느꼈다. 찰스 왕은 그것을 대비했고 진실과 마주한 카밀라는 비극적인 확인이 단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확인 발표가 왜 그토록 파괴적인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모든 왕실 위기에는 나중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개적인 몰락이나 헤드라인 기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윈저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곤한 가족 저녁 식사가 될 예정이었던 자리에서 찰스 왕은 잔을 집어들고 대화를 멈추더니 갑자기 윌리엄 왕자를 향해 침묵이 흐르는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은 누구도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찰스 왕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왕은 조용한 저녁 차분한 대화, 그리고 왕실의 미래 임무에 대해 집안의 공황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야기할 기회를 원했다. 미래 왕실 임무란 단순히 왕실의 존재를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는 공적 활동, 국빈 방문 의식, 공식 석상 참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무들은 단순히 달력상의 행사가 아니라 군주가 여전히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증거였기에 중요했다. 윌리엄 왕자는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기 전에 이미 그 변화를 감지했다. 왕자는 찰스 왕세자가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왕세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카에서리는 테이블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마치 자존심만으로 버티고 있는 듯 테이블 가장자리에 꾹 눌러져 있었다. 공주는 말을 끊지 않았다. 방 안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왕실의 경고를 보낸 문서였습니다. 칼스 왕은 말을 이어가려 애썼다. 그는 억지로 한 문장을 더 말하려다 다시 멈췄고 그 두 번째 침묵에는 어떤 고백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과장된 동작도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밀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데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보호자가 그 자리에 섰다. 캐서린은 그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는 미래의 왕이 우려를 넘어 명령 단계로 넘어갔음을 알았다. 저녁 식사는 일찍 끝났다. 거창한 설명도 공개적인 발언도 그 순간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찰스 왕이 개인 방으로 돌아간 후 비밀리에 건강검진이 명령되었다. 건강검진이란 신뢰받는 의사들이 왕이 안전하게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밀 검사를 의미한다.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위기를 개인적인 걱정에서 공식적인 준비 단계로 옮겼기 때문이다. 궁궐은 더 이상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아직 숨길 수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카에서리는 나중에 복도에서 홀로 서 있는 윌리엄 왕자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나약함이 한 나라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공주는 그의 곁에 머물렀고 그녀의 침묵은 그녀 역시 같은 것을 보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카르스 왕세자의 개인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왕실 전체에 알리지 않고 국왕의 직무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은 국왕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직무가 변경될 때마다 같은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왕은 국민들이 믿어왔던 것만큼 건강하지 않았다. 만찬은 그 안에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냈고 그 뒤를 이은 대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균열을 폭로했다. 왕실은 스캔들 사임, 가족 불화, 국가적 폭풍을 견뎌냈지만
찰스 왕세자의 건강 상태 발표 이후 이어진 비공개 대면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 카메라도 신중하게 연출된 발코니 미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련된 성명서도 없었다. 그저 윌리엄 왕자 캐서린 왕세자비, 카밀라 왕비, 그리고 찰스 왕세자만이 한 방에 모여 마치 테이블 위에 놓인 칼날처럼 그들 사이에 놓인 진실을 마주했다. 카밀라 왕비는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전에 먼저 답을 요구했다. 왕비는 왜 자신이 발표 문구를 정할 수 없었는지, 왜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가 먼저 발표했는지, 그리고 왜 찰스 왕세자의 건강 상태가 그토록 고통스러울 정도로 솔직하게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국왕의 건강 악화에 대한 공식적인 왕실 성명, 즉 건강 확인 발표는 단순히 병세를 설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궁궐 내부의 신뢰 구도를 바꿔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찰스 왕은 작은 탁자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순간의 무게에 짓눌린 기색이 역력했다. 왕은 처음에는 말을 끊지 않았다. 카밀라의 말을 지켜보다가 마치 아버지와 그 뒤에 기다리는 미래를 지키는 듯 문 옆에 서 있는 윌리엄 왕자를 바라보았다. 왕자는 이 방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었다. 만약 왕실 가족이 여기서 분열된다면 결국 대중은 그 여파를 느끼게 될 것이다. 진실이 무기가 된다면 왕실은 내부에서부터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카밀라는 그 말이 찰스 왕세자를 약하게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마치 비난처럼 들렸다. 윌리엄 왕자는 조용한 분노로 대답했다. 그는 왕비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은 가문을 잔인하게 보이게 할 것이며 잔인함은 정직함보다 훨씬 더 왕실에 큰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카에서리는 그의 태옥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카밀라의 얼굴이 차가워지는 것도 보았다. 슬픔이 비난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캐서린은 논쟁이 완전히 터지기 전에 앞으로 나섰다. 공주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찰스 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듣고 있으며 왕위 아래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왕실은 이미 왕의 몸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제 왕에게 가족들이 얼마나 허약하게 보여야 하는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다. 찰스 왕은 마침내 고위 왕실 기록관이 나중에 기록한 비공개 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왕은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이 발표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왕실과 국민을 동시에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왕관 즉 왕실이라는 제도와 그에 따르는 의무에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그 순간 국왕은 누구의 목소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지 분명히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상처였다. 카밀라는 잠시 후 두 번째 진실을 들었다. 일부 왕실 임무가 이미 재검토되었고 특정 책임들이 예상보다 빨리 윌리엄 왕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왕비는 움직임을 멈췄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찰스 왕은 시선을 떨궜고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순간은 그의 신뢰를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변화까지 확인시켜 주었다. 카밀라는 그것을 이해했다. 캐서린은 그것을 느꼈다. 윌리엄 왕자는 그 책임을 짊어졌고 그 순간부터 위기는 더 이상 건강, 슬픔, 가족의 고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 질문은 위기를 감정적인 차원에서 통제 문제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제 문제가 궁궐을 가장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군 주제 내부의 권력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서류철 서명 일정표, 그리고 누가 먼저 방에 들어올지 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움직입니다. 비극적인 건강 확인 이후 한 가지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더 이상 역사의 바깥에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침착했지만 눈에 띄게 동요한 캐서린은 찰스 왕세자가 더 이상 온전히 짊어질 수 없는 짐을 그가 함께 짊어지도록 도왔다. 윌리엄 왕자는 업무 서류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왕자는 그 폴더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업무 폴더는 왕족들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들을 담은 개인 일정표 방문 일정, 그리고 공식적인 임무들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모든 페이지는 왕이 더 이상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고, 변경된 사항 하나하나가 미래의 왕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그가 결코 물려받고 싶지 않았던 역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카에서리는 그가 침묵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공주는 앞으로 나서는 것이 세상에는 강력해 보일 수 있지만 가족 안에서는 마치 제복을 입은 슬픔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윌리엄 왕자에게 찰스 왕을 보호하는 것이 그를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내은 군주에게 여전히 강인함이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중요했는데 궁궐에는 안정감이 필요했지만 왕자는 상징이 되기 전에 아들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찰스 왕의 축소된 일정은 더 이상 짧은 휴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국왕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헌법적 감정적 문제로 번졌다. 간단히 말해 헌법적 문제란 국가 공공 시스템 내에서 군주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찰스 왕세자는 회복 중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군주였고, 취소된 모든 공식 일정은 누가 왕의 역할을 이어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궁궐 보좌관 한 명이 찰스 왕세자 집무실에서 가져온 명단을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보좌관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왕이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윌리엄 왕자의 이름을 여러 공식 일정 옆에 적어 놓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왕은 주변 사람들보다 먼저 자신의 건강 악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부주의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왕자에게 어떤 명령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가 현재의 고통을 숨기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자는 카에서린을 바라보며 아침 내내 삼켜왔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런 순간이 고통을 통해 오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주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성급하게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저 찰스 왕세자에게는 여전히 위험이 있고 선택권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지켜줄 만큼 강인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미래의 왕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카밀라는 예전에는 자신에게 먼저 보고되었어야 할 결정이 이제 윌리엄 왕자의 사무실을 거치게 되자 변화를 감지했다. 왕비는 최종 승인 전에 일부 지시 사항을 왕자가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어붙었다. 카밀라는 슬픔을 두려워했고 질병을 두려워했지만 예고 없이 영향력이 이동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상실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주변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찰스 왕세자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지만 모든 것이 윌리엄 왕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카에서리는 그것을 보았고 카밀라는 그것을 느꼈다. 왕자는 더 이상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가장할 수 없었다. 권력은 왕관이나 연설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경된 일정 신중한 표현,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조용히 아들을 준비시킨 한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찾아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궁궐은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반응할 뿐이었다. 아침이 밝았지만 궁궐은 깨어난 듯 생기가 없었다. 상처 입은 듯 했다. 찰스 왕세자의 건강 악화 소식은 그 어떤 관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고, 왕실 내부 복도 곳곳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주고받는 일정표에 대해 속삭였고, 보좌관들은 브리핑 자료에서 이름을 지웠다. 창가에 홀로 서 있던 카밀라는 예전의 질서가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카밀라는 보좌관이 찰스 왕세자의 다음 공식 일정표를 게시판에서 떼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왕비는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드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고, 얼굴은 불신에서 슬픔으로 바뀌었다. 약혼 카드는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 대한 일정을 알리는 메모인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국왕이 더 이상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찰스 왕세자의 부재는 궁궐 안에서 감춰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빈 좌석 하나하나가 그의 부재를 말해줄 것이었다. 왕실 사람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도 전에 윌리엄 왕자가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제 모든 전화벨 소리가 지지보다는 준비 과정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고위 궁정관리, 즉 왕실의 결정에 신뢰받는 경험, 많은 궁정관리가 긴급 일정 변경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다. 왕실은 더 이상 다음 상황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궁궐은 이미 국왕의 건강 악화에 맞춰 변화하고 있었다. 카에서린 공주는 윌리엄 왕자의 대답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다. 공주는 그 짧은 대답이 냉담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더 큰 공적 역할을 준비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의례나 영광이 아니라 찰스 왕세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었다. 미래의 왕이 될 아이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왕위 계승권자로 내몰리고 있었고, 캐서린은 그로 인한 갈등의 고통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찰스 왕세자의 직무 축소는 고위 가족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전화를 걸도록 했습니다. 국왕기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건강 상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기의 전모가 대중에게 드러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는 중요한 문제였는데, 군주제는 연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속성이란 왕실 내부가 흔들리더라도 왕관은 안정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왕자도 카이서린 왕세자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밀라 왕비는 찰스 왕세자의 책상에서 또 다른 서류철이 나가는 순간 가장 큰 고통을 느꼈다. 왕실은 다음 공식 성명 초안을 조용히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했다. 하나는 희망적인 어조였고,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엄중한 어조였다. 공식 성명은 왕실이 사건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자 할 때 국민에게 발표하는 공식 메시지였다. 두 개의 초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의미했기에 중요한 문제였다. 누구도 완벽한 위로를 약속할 수 없다는 뜻이었고, 다음 말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도 있고 상처를 더 깊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카이서리는 비공개 브리핑 메모를 통해 찰스 왕세자가 앞으로 있을 모든 회의에서 윌리엄 왕자 곁에 있어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주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지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왕은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무감이 너무 무거워질 때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카에서린이 그 사실을 전했을 때
윌리엄 왕자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모든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두려움만이 중요했다. 보좌관이 떠난 후 카밀라는 다시 혼자 남았고 왕비는 슬픔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명함을 꺼내고 전화를 걸고 초안을 작성했다. 윌리엄 왕자는 다음 지시를 듣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캐서린은 그가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찰스 왕은 닫힌 문 뒤에서 오직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다. 윌리엄 왕자가 마침내 보좌관 없이 찰스 왕의 방에 들어섰을 때 위기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순해졌다. 왕과 그의 후계자 그리고 그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말들, 모든 궁궐 문 직함 의례 그리고 세련된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은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방에서 찾아왔다. 그 순간 찰스 왕은 상징이 아니었다. 윌리엄 왕자는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자존심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침묵으로 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다. 카에서리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 어느 때보다 왕실은 슬픔과 진실 사이에 아무런 방패도 없었다. 윌리엄 왕자는 찰스 왕세자의 요청대로 혼자 들어갔다. 왕자는 캐서린이 곁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녀를 문 밖에 남겨두고 떠났다. 왕실의 사적인 방과 담담한 대화는 직원이나 고문 대중의 압력 없이 가족 문제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전략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려움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하는 문제였다. 칼스 왕은 궁궐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윌리엄 왕자를 바라보았다. 왕은 그 발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미래의 왕이 대중 앞에서 첫 번째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왕실은 이제 고통스러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왕실과 왕실이라는 기관은 축소된 임무, 변화된 역할, 그리고 후계자에게 주어진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든 한 주였다고 치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통해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윌리엄 왕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파서 도움을 요청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한 준비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담이 닥쳐온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부담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 부담을 짊어지고 떠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왕실 사이의 모든 거리를 허물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는 왕관이 없었고 오직 압박 속에서 피어난 사랑만이 존재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윌리엄 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평생을 의무 속에 갇혀 살았고 왕자는 일찍부터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칼스 왕세자는 여전히 군주였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부탁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후 궁궐 기록에 보존된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 녹음에서 찰스 왕세자는 왜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를 통해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는지 밝혔습니다. 왕은 국민들에게 연민 속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연속성이란 한 사람이 물러나더라도 군주제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평온함을 필요로 했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찰스 왕세자는 또한 정직함을 원했습니다. 국민들이 현재에 갇힌 느낌 없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아무런 방해 없이 경청했습니다. 왕자는 카에서린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강인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찰스 왕은 그녀의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슬픔이 공황으로 번질 뻔한 미래의 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왕은 또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카밀라는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지만 발표의 감정적인 진실을 그녀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의 고통도 중요했지만 국민은 궁궐의 안락함보다 정직함을 더 필요로 했다. 대화가 끝나자 윌리엄 왕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안도한 기색보다는 어딘가 달라진 모습이었다. 찰스 왕은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들어올 때는 두려움을 품고 있던 아들이 나갈 때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캐서린 왕비는 문이 열리자마자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고통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궁궐 문 밖에서는 이미 온 국민이 이 순간의 의미를 가늠하고 있었다. 정고가 되자 이야기는 더 이상 궁궐 담장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집, 택시, 사무실, 카페,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멈추고 그 소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찰스 왕세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은 단순한 왕실의 발표를 넘어 온 나라를 침묵에 잠기게 했다. 그리고 버킹엄 궁계는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한 시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인식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 윌리엄 왕자는 화면이 꺼진 채로 첫 번째 대중의 반응을 지켜보았고 잠시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와 캐서린 왕세자비가 딱딱한 공식 성명 뒤에 숨지 않고 직접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 발표는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간단히 말해 왕실 소식은 왕실이나 왕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궁궐의 공식 메시지이다. 이번 소식은 여행이나 의식 축하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에 더욱 중요했다. 국왕의 건강과 군주제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방송에서 윌리엄 왕자의 발표를 반복해서 틀어주는 동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한 진행자가 이 순간을 군주제의 중대한 시험대로 묘사하며 왕세자비의 침착한 모습과 그의 곁에서 보여준 차분한 태도에 주목하는 것을 왕세자비는 들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대중은 더 이상 뉴스만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가 그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자신의 침묵이 메시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버킹엄 궁전 문 근처에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한 노부인이 난간에 흰 장미 한 송기를 기대며 찰스 왕이 너무 오랫동안 피곤해 보였다고 속삭였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버킹엄 궁전은 왕실의 가장 잘 알려진 공식 거주지 중 하나이자 왕실 생활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 상징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그 순간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왕자는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윈저 만찬 이후 줄곧 마음속에 간직하려 했던 감정을 낯선 사람들이 목격했기에 충격을 받았다. 카에서리는 그의 반응을 알아채고는 곁에 머물며 침묵을 깨지 않았다. 그녀는 미래의 왕이 국민을 마주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국민의 슬픔을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문 한 면에는 국왕이 물러나고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이 국민을 이끌어 슬픔을 극복하겠다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그 기사는 궁궐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모든 결정이 발표되기도 전에 왕위 계승이 공식화되었기 때문이다. 신문 한 면은 가장 중요한 기사가 실리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이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이미 그날을 정의할 이미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인은 그날을 정의할 이미지는 왕관도 발코니도 황금 마차도 아닌
바로 윌리엄 왕자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진실을 고백할 때 그의 곁에 서 있던 캐서린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공주는 나중에 녹음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상징이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그녀를 필요로 했기에, 찰스 왕세자가 그녀를 신뢰했기에, 그리고 나라의 평온이 필요했기에 그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다른 방에서 대중의 반응을 들었고 온 국민이 이미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에게 감정적으로 기울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픔을 느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르스 왕의 병세는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공포는 안정을 갈망한다. 국왕은 그 흔들림 없는 안정감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최종 판결은 왕관 안에서 그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결국 찰스 왕세자의 건강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은 군주제를 파괴하지는 못했다. 다만 그 본질을 드러내어 의식 아래 숨겨진 두려움, 의무 아래 감춰진 사랑, 그리고 축하가 아닌 고통 속에서 얻은 왕관의 대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윌리엄 왕자와 카이서린 왕세자비는 단순히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가족이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고 리더십의 의미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축소된 역할을 조용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수정된 직무 계획에 서명한 후 왕세자는 펜을 내려놓고 패배감이 아닌 자부심이 담긴 눈빛으로 윌리엄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정된 직무 계획이란 왕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왕실의 책임 범위를 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복이 아니었기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진실을 선택한 아버지 겉모습보다 미래를 선택한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윌리엄 왕자를 바라볼 때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 눈빛에 담긴 무게를 이해했다. 간단히 말해서 왕위 계승이란 군주가 더 이상 왕위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누가 왕관을 이어받을지 정하는 순서를 의미한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대중은 더 이상 그것을 먼 옛날의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모든 직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슬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진 실제 사람들이 짊어진 살아있는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서린은 그 후 윌리엄 왕자 곁에 서서 그를 대신해 말하거나 그의 순간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지만 슬픔이 드러나려 할 때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공주는 단순한 차분한 존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사적인 고통이 국가적인 전환점이 되었을 때 미래의 왕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을 실어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도 찰스 왕도 그리고 궁궐 전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밀라의 가슴 아픔은 여전히 컸습니다. 왕비는 찰스 왕세자와 함께했던 예전의 리듬을 잃었고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향하는 결정들이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카밀라는 마침내 가장 힘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을 보호한다는 것은 왕이 그들에게 맡긴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에 저항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찰스 왕세자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이 변화에 대한 감정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궁궐 기록에 남겨진 개인적인 기록을 통해 왕의 선택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비밀보다는 연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왕실이 화려한 말장난 뒤에 숨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들이
정직함, 안정감, 그리고 가족의 굳건한 결속력을 보기를 바랐다. 윌리엄 왕자는 정직함을, 캐서린은 우아함을, 찰스 왕세자는 허락을,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은 카밀라는 사랑이란 때로는 통제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건강에 대한 비극적인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은 왕실의 감정적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왕실의 정직함을, 윌리엄 왕자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캐서린은 우아함을 더했고, 그들은 함께 슬픔의 순간을 엄숙하고 강인한 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